시티의 호주 이민 컨설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잠정적으로는 아마 프로그램을 열었는데요. 2026년 새 회계 연도에 맞춘 초청 비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스테이트마다 연 데도 있고 아직 오픈이 안 된 데도 있죠. 11월 전에는 보통은 모든 스테이트들이 다 초청 비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는데요. 우선 각 주마다의 초청을 받기 위한 노미네이션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주정부로 초청 비자를 신청할지 선택을 한 다음에는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간 배정, 인터림 앨로케이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190 영주 비자죠. 200석, 491 지방 비자 초청에 대해서는 180석에 대해서 숫자를 받았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정부, 특히 빅토리아 주정부와의 초청이 가능한지 기본 요건을 확인. 그 다음에 필요한 건 Express of Interest. 저희가 EOI라고 짧게 줄여서 부르는데 EOI를 제출. 그 다음에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Registration of Interest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ROI는요, 어떤 주는 있고 어떤 주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주가 요구하는 절차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ROI까지 제출을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무작정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초청을 받으면 초청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내로 노미네이션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노미네이션을 승인하면 그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이민성의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가장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 질문이죠. 저는 언제 초청을 받나요? 얼마나 기다리면 되나요? 이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정부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숫자로 초청을 하기 때문에 EOI 그리고 ROI를 제출을 하셨다고 해서 모든 신청인이 다 초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초청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빅토리아의 경우에 초청을 받으신 분들은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초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신청인의 이민 점수가 높으면 유리하겠죠. 나이, 영어 점수, 그 다음에 내가 직업군과 관련된 경력, 학력. 이 이외에는 또 통역 시험인 나티로 5점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IT나 또 엔지니어링처럼 프로페셔널 이어, PEY를 하신 분들은 5점의 가산점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 레벨, 배우자 영어 점수 유무도 이번 빅토리아 초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 영어 점수가 꼭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점수 유무 자체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에서 이번에 특히 호주 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연봉 정도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190 비자는 어떤 분들이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우선 해외 거주 신청인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호주 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빅토리아 주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현재 시드니에 있는데, 시드니는 뉴사우스웨일즈죠. 시드니에 있는데 빅토리아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노미네이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않게 되겠죠. 190 비자는 특히 이 빅토리아 내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할 경우 저희가 Registration of Interest를 제출하게 되죠. 여기에 Annual Earning이라고 해서 1년에 벌 수 있는 돈의 예상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호주 내 신청인의 경우 연봉 정도가 나의 초청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입니다. 포인트는 꼭 나의 직업군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셰프님이 셰프라는 직업군으로 초청 비자를 준비를 하시는데 만약에 빅토리아주에서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셔도 Annual Earning Claim이 가능합니다. 모든 직업군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스킬 레벨 1, 2 그리고 3의 직업군이어야 됩니다. 현재 레스토랑 매니저는 스킬 레벨 2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돈의 예상치를 ROI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빅토리아주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스킬 레벨 4예요. 그러면 단순히 annual earning이 없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491 지방비자 초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해외 거주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호주 내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빅토리아주 내에 지방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190과 좀 다른데요. 지방 비자의 경우 지방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멜번에 있다면 491 비자는 하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 지방 지역에서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요구 조건이 붙기 때문에 ROI 제출 시 annual earning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나의 직업군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나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군이 스킬 레벨 1, 2 또는 3의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풀타임이 필요는 없는데요.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그리고 자기의 ABN으로 일하고 있는 컨트랙터도 가능합니다. 스킬 레벨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킬 레벨 1, 2 또는 3의 직업군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때 스킬 레벨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안스코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공식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직업군을 쳐보면 이 직업군이 어떤 스킬 레벨인지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직업군에서 트럭 드라이버를 쳤는데 여기 보시면 트럭 드라이버는 스킬 레벨 4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로 일을 하신 경우에는 491 초청 비자를 하실 수가 없겠죠. 왜냐면 491 초청 비자는 지방 지역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스킬 레벨 1, 2 그리고 3의 직업군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민 점수가 된다면 190 비자를 트라이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에도 애뉴얼 어닝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애뉴얼 어닝에 대한 가이드가 빅토리아 주정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본인의 인플로이먼트 상태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내가 몇 시간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레이스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lculate을 누르면 지금 현재 나의 ROI에 사용할 연봉의 예상치가 63,232불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노미네이션에서요. 내가 초청을 받았지만 14일 내로 노미네이션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거절을 주느냐? 첫 번째, 이 어닝을 원래보다 높게 제출했을 때. 그러니까 나의 어닝은 예를 들어 63,000인데 뭐 7만으로 제출을 했다든지 이때 거절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어닝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주가 빅토리아 내에 위치하지 않을 시, 빅토리아가 아닌 다른 주에서 거주하시는 분, 파트너의 포인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뭐 예를 들어 영어가 없는데 있다고 뭐 잘못 선택을 했다든지 기술 심사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선택을 한 경우 포인트가 높아져서 노미네이션의 거절에 사유가 될 수 있죠. 또는 EOI 또는 ROI 상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가장 흔한 거절의 사유죠. 영어 점수 또는 기술 심사가 만료됐었을 경우.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뭐 초청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어 점수 3년 또는 기술 심사 만료일을 잘 체크를 해서 영어 점수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영어 점수를 획득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등 이 만료일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6년 새 회계연도 빅토리아 주정부의 인터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웹사이트에 따르면 곧 몇 주 내로 정식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돼서는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엘로케이션이 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정부 초청이 가능한 기본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EOI, ROI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